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호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2주간 정도 더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오마이뉴스인가요? 어디에서 그 2주 연기한다고 단독 기사를 내보냈던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실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2주 정도 학생들이 학교를 더 안 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급식업체라고 하나? 그 급식에 그 농산물을 대는, 농부의 어려움도 있다는 어떤 기사를 보고, 참,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어려우니까 참 누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더더군다나 유럽도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세가 있고 다행히 한국은 꺾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찍부터 대응을 잘한 덕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덕분에 앞으로 한국의 위상이 매우 높아질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미국 좋아해서 예전에 이민을 많이 갔었죠. 그것은 이제 미국민이 되었을 때, 그 국민의 개인의 안전과 생명을 잘 담보해 줄 수 있다. 또 여생을 편하게 보낼 수 있다. 이런 게 있지만, 최근에 좀 더 뚜껑을 열어보면, 그죠? 아파서 병원도 못 가는 여러 가지, 또 아파서 병원 가면 파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목격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가 그 건강보험 제도라든지 국민건강보험 제도인 거죠. 그런 거가 매우 잘 돼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매번 또 민영화하겠다고 하는 것도 어쨌든 잘 방어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영화한다 다 좋은 게 아니죠. 또 최근에 일본을 보면 제가 유학을 했던 30년 전쯤에는 일본은 정말 세계 최고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미국에 갔었는데 미국에 가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후진 동네가 다 있구나. 후진대도 많구나. 이게 미국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이 그 당시에 어떻던 좋은 장점들은 다 없어지고 다시 퇴보하는, 오히려 정체된, 그러니까 그때부터 정체된 것들이 여태까지 이어져 얼마 전에 외국인이 하는 한 방송을 보니까 나리타 공항까지 가는 전철이 이렇게 멈추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반사로 있는 모양입니다. 물론 매일 일어나는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한국은 굉장히 빠르게 어쨌든 국민의 위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해가는 방향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물론 가끔 이제 반동 현상 때문에 또 거꾸로 가기도 하죠. 참, 역사는 매번 이렇게 발전해 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그죠? 그런 거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제가 백전불태 국민대학교 거를 하려다가 어제 한 학생,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현재 이제 대학교 1학년이죠. 1학년인데 이제 학교는 출석은 안 하고 지금은 이제, 대학에 가지는 않고 인강으로 수업을 한다든지 레포트로 대체한다든지 하는 수업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공부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꼭 전달해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그 친구에게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뭐 학교 레포트에 그 임산부가 버스 좌석에 임산부석이 있잖아요. 그것이 그것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피력하시오라고 하는 어떤 레포트 같은 게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작성했는지를 물어보니까 어쩌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저것 조언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누구야, 이제부터는 너의 경쟁은 국영수 공부 잘하는 것, 그러니까 성적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경쟁의 룰이 너에게 적용이 된다. 너가 뭐 국가 공무원이 되려면 당연히 또 시험 성적 위주가 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면, 그러니까 성적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면, 이제부터 설령 그렇게 들어갔다고 하면, 만약에 성적에 의해서 결정이 돼서 공무원 구급이 되었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때부터의 경쟁은 국영수 공부 성적이 아닌 거죠. 그죠? 그 다음부터의 성적은 제가 늘상 얘기하듯이 가장 필요한 능력은 비판적 사고 능력인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못해서 전문대를 갔어요. 물론 뭐 서울대에 가고 싶었고 연세대도 가고 싶었겠죠. 하지만 실력이 못 돼서 못 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의 경쟁,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역전하려고 하는 욕구야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역전이 되었기 때문에 서울대에 들어간 또는 연세대, 고려대에 들어간 모든 학생들이 다 성공하진 못하죠. 왜냐하면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인 거죠. 어쨌든 우리는 죽을 때까지 경쟁을 하긴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데 그런 경쟁 사회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자기만의 노하우, 자기만의 경쟁력이 또다시 필요해지는 거죠. 그러려니까 결국 역량 개발이 우선인 거죠. 그 역량 개발은 제가 늘상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기르려고 하는 인성과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측면이 여전히 똑같이 대학 이후에도 적용이 된다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들어간 아이와 수능으로 들어간 아이가 일단 대학에 들어갔던 시점과 같은 대학을 똑같이 들어갔다면 학생부 종합전형 했던 아이가 더 유리했겠죠. 하지만 여기서 지쳐서 쓰러진다면 결국 수능으로 봤던 애도 어차피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애 저렇게 한단 말이야.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하면서 어쨌든 복사도 하게 되는 거고 벤치마킹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모방도 하게 되고 벤치마킹도 해가면서 어쨌든 발전해 가는 건데 그런 경쟁을 지금 이겨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하는 방법은 어쨌든 곧 대학까지는 국영수탐 성적에 의해서 결정이 많은 부분 됩니다.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은 다른 방식의 경쟁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런 방식의 경쟁을 내 몸에 내 습관적으로 익혔던 학생에게 유리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놓고 보면 아이들 대학에 간 거 보면 어떤 아이들은 그러니까 시험을 위해서, 그러니까 대학을 잘 들어가기 위해서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했다면 몸에 습관적으로 붙어있지 않게 되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물론 이 아이들이 대학은 수능이나 논술에 의해서 대학을 온 아이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 대학을 끝까지 다닐 확률은 높습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취업이 더 잘 되는 데이터를 제가 몇 군데 대학에서 요청을 했더니 대학에서 그 데이터만큼은 잘 못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취업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만에 취업이 되는, 그러니까 곧바로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1년 만에 취업되는 경우도 있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이제 1년이 지나서 2, 3년 후에 취업이 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 데이터 주기는 매우 꺼려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아니면 이렇게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학생들에게 끝까지 그러니까 대학을 들어가고 대학을 또 졸업을 하지 않습니까? 대학을 졸업한 이후까지 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고 그 취업한 곳에서 또는 뭐 사업을 한다 해도 마찬가지지만 그곳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부착해 가려고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요구하는 능력치를, 역량을 지금 몸에 부착해 가게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그 경쟁이 결국은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일례로 제가 예전에 뭐 그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얼마 전에 한 그 유튜브에 서울대 치대를 나와서 지금은 치과를 잘 운영하는 여자 선생님, 여자 의사가 나와서 여의사가 나와서 뭐 얘기하는데 뭐 길게 보지는 않았고요. 잠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기 선배 중에 하버드 대학에 가서 교수를 뭐 배웠다나 교수를 했다나 그 선배가 와서 한국에서 치과를 하는데 망했다. 근데 그 어느 날 그 선배가 자기네 병원에 와서 배우는데 야 너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성공하냐 뭐 이랬더라는 거죠. 이랬을 때 결국은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얘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자기가 공부도 잘하고 뭐 해서 어쨌든 서울대 치대도 가고 더 잘해서 뭐 하버드 치과대도 갔지만 결국은 그때부터는 자기가 의사 가운을 입고 사람들과 만날 때는 결국은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에서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거죠. 그거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전문적인 그거는 뭐 그 고도의 연구할 때는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환자를 상담할 때는 그것까지 필요한 게 아니죠. 이런 거에 대한 차이죠.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서울대 치과대를 나온 몇 학번들이 다 제가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그 몇 학번들이 다 망했다. 그건 뭐 그 서울대 치대를 나왔던 그 당사자한테 들은 얘기를 제가 다시 들은 얘기입니다. 뭐 제가 아는 어쨌든 이제 그랬는데 망했던 가장 큰 이유가 주위에 꼭 원광대 치대 학생들이 그러니까 치대 출신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원광대를 비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잘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왜냐하면 원광대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쨌든 한국 최고의 대학은 아니죠. 이러다 보니까 소통의 중요성을 더 많이 깨닫게 될 수도 있고 또 상대적인 면이 있는 거죠. 당연히. 어쨌든 뭐 그래서 그런지 고객과의 소통이 매우 그러니까 뭐 고객뿐만이 아니라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서울대학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학교에 가서 보면 뭐 전교 1등도 하고 뭣도 한 애들 이렇게 보면은 정말 똑똑하다라는 말 한 번 정도는 하잖아요. 아니면 아우 똘똘하다. 또 뭔가 질문하면 칭찬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정말로 똘똘하니까. 근데 그런 것을 배우다가 서울대 가면 다 똘똘한 애들만 모여 있고 나 잘났다고만 하고 있다면 그게 이제 결국은 공감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감이라고 하는 능력을 잘 길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인성이라는 파트가 있는 거죠. 대학에서 선발하는 조건이. 그것은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구글이나 또는 뭐라고 하죠? 애플이나 이런 데서 스카우트 받아서 간 사람들 내지는 인터뷰하면서 주로 나오는 내용 중에 핵심들이 결국 인성에 대한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뭐 그쪽 회장들도 우리는 인성을 뽑는다, 인성으로 뽑는다. 물론 당연히 기초지식 그 전공을 해 그것에 맞는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뽑긴 뽑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플러스 제일 중요한 건 인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성이 결국은 경쟁력이 되는 셈인데 그것에 대한 생각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죠. 어찌됐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전문대생도 역전하고 싶어요. 근데 역전하고 말만 하면 어떻게 해요? 실천을 해야죠. 그죠? 근데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결국은 자기가 목표한 게 뭐 전문대를 갔든 서울대를 갔든 아니면 뭐
지방 대학을 갔든 뭐가 됐든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대학을 들어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쨌든 최선에 대한 노력, 최대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고 그 노력을 다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 부족하게 나왔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경쟁이 인생의 경쟁이 아니라 대학교 들어갈 입학 때까지의 경쟁이었다는 거죠. 대학에 들어가서는 새로운 경쟁 룰을 맞이하게 되고 그 룰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원하는 인재사항을 구하는 그 룰과 유사하니 뭐 똑같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죠. 유사하니 거의 뭐 똑같은 거지만 어쨌든 유사하니까 그 경쟁의 룰을 내 몸에 고등학교 때부터 부착해 갈 수 있는 연습과 노력을 하라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기 몸에 부착해 가면서 스스로 자긍심을 서울대 갔다고 해서 깨구락지, 저 사람 서울대 나왔으니까 내가 깨구락지야.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을 어차피 경쟁은 1년 만에 또는 3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면서 우리가 대기만성형이라는 말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쟁이 그게 끝났다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라 경쟁은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역전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역전할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평소에 인성과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각기의 노력을 내 몸에 부착해가는 습관을 꾸준히 들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최선을 다한 학생이 결국 유리하다. 대학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같은 사무실 내에 일한다고 해서 봐도 그것이 보인다면 그 사람을 더 높게 가치 평가를 해줄 때가 많죠.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제가 요 얘기를 내일 우리 학부모님 또는 이 방송을 보는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게 결국 진로 진학의 나침판인 거죠.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 또 이런 방송이 있다는 것, 또 저 역시도 이제 그런 방송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누구나가 성공시킬 수 있는 방송,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필요한 노하우,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 주는 게 우리 나침판이나 톡톡이고, 또 저 역시 그런 류의 성공 기법들을 뭐 방송을 통해서나 또는 이 잡지 또는 그 월간지 내지는 신문을 통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에게 주고 싶은 정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